한 살 더 먹어 이제 2022년이. 네. 무슨 영화 제목 같지 않아? 2022. 망했어. 아, 지금 촬영하고 있는 하고 거예요? 있어요. 아, 진짜요? 망했어. 네. 하지만 우리 계좌는 망할 수 없잖아요. 나이 네. 한 살 먹으면 뭐 계좌도 한 살 더 먹어서 배를 불려야죠. 사실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좀 힘들었잖아요. 그쵸. 내년에 대한 이제 시장 전망이 상당히 좀 엇갈리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 항상 한쪽으로 올해 시작되기 전에 증권사들의 전망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코스피 막 3,600, 3,800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도 지금 맞춘 데가 없잖아요. 최근까지 하더라도 막 2,700까지도 빠졌으니까 사실 시장 전망이 너무 일치할 때보다는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때가 오히려 또 역설적으로 기회일 수 있다. 역시나 초긍정. 네. 제 경험상 진짜 그렇거든요. 네. 내년에 대한 전망이 지금 상당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내년도 나쁘지 않을 거다. 다만 이게 이제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가 좀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상반기 때까지는 아무래도 계속 좀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 접어들었을 때 시장은 항상 금리 인상이 단행되기 전까지는 좀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금리 인상을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실적 장소로 접어들고, 그렇다면서요. 예, 그게 사실 과거에 여러 사례에서 뭐 목격이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2분기 안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뭐 상반기 때까지는 종목 장세를 좀 염두를 해두고 하반기 때 조금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하면서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뭐 전체적인 전망을 좀 해드리고 어쨌든 총평을 하면 내년도 좋다. 네. 아니, 안 좋았던 해는 있어요? 없죠. 근데 실제로 2018년 이후부터 거의 시장이 뭐 중간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한번 크게 뭐 휘청거리거나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조정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계속 좋았잖아요. 미국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시장도 사실은 보면 지금 상승 추세 구간 안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지저분한 파동들이 많이 좀 있었지만 추세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랠리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레버리지사? 레버리지도 좋은 것 같은데 네. 레버리지는 뭔가 들고 있으면 팔고 싶고 그쵸. 없으면 사고 싶고 그게 문제예요. 약간 계륵 같은 근데 존재예요. ETF가 사실은 이제 그게 약간의 좀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들고 있으면 개별 종목들이 더 세게 가는 것 같으니까 갖고 있기 좀 힘들고 맞아요. 시장이 빠지거나 올라가는 걸 이게 맞추는 게 좀 쉬울 것 같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역주행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올라갈 때는 고퍼스에 투자를 하고 맞아요. 빠지고 있을 때는 거꾸로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위 말해서 오르고 내리는 파동을 좀 정확하게 분석하면 ETF가 좀 재밌을 수는 있는데 내년은 하반기 때를 좀 타겟으로 생각을 한다면 한 4월, 5월 이후에 레버리지를 한번 또 중기적인 관점으로 뭐 공략을 한번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레버리지랑 인버스는 제가 코로나19로 너무 힘들 때 삭제 해보겠다고 인버스 산 게 지금 마이너스 70%인가 있어요. 거의 지금. 깡통이네요. 그냥 없는 거다, 상패되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맞습니다. 종목 장세라고 했으니까 네. 그럼 어떤 종목 위주로 봐야 될지 항상 저희 이제 방송하기 전에 분장실에서 만나면 네. 게임즈 좋은 날은 역시 메타버스야 이러고 그렇죠. 게임즈 안 좋은 날 정현 씨 끝났나 봐. 맨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는 매일매일 시장을 보기 때문에 사실 진짜 겉으로 티를 안 내지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진짜 추세적인 움직임이 맞느냐. 아까도 제가 메타버스 NFT 강조를 해드렸지만 사실 그날 시세를 보면 아 이게 고점인가? 끝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NHN 복스 같은 종목 보세요. 오늘도 막 급락하고 있는데 막 25%씩 급등하고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전혀 주목 못 받았던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인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다날도 마찬가지고 게임주들 중에서는 뭐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위메이드 뭐 이런 종목들이 정말 지금 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년에도 일단 게임주,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꼭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올해까지는 진짜 그야말로 2차전지 소재 종목 때문에 먹고 살았다. 저도 사실은
수익이 가장 많이 난 업종은 2차전지 소재 업종이에요. 그중에 뭐였어요? 그중에 뭐 후성, 첨보 이런 전해질 관련된 종목들, 에코프로, BM이나 LNF는 사실 좀 아쉬운 게 이 양극재 종목들에 대한 밸류 부담을 저는 좀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대장주는 양극재 종목들이어서 에코프로, BM, LNF가 엄청나게 또 급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공략하기가 정말 좋았던 게 각 섹터별로 딱 표준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누구나 다 알만한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좀 만들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야말로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공략이 참 좋았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물론 내년에도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은 저는 좋을 거라고 봐요. 전기차 시장 보급률이 아직 5%도 안 되잖아요. 2030년까지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다 바꾼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루시드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야말로 이제 성장 가도를 달릴 거다라는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뭐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전장 사업 쪽에서 분명히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좀 우리가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주 핫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주식시장은 새로운 걸 추구하잖아요. 메타버스 NFT가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이게 전혀 새로운 거. 그동안에 아예 없었던 분야잖아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쪽으로 방향 전환을 좀 해본다면 전장화와 관련된 거,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내년 상반기 때 저는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내년 상반기쯤에 애플이 분명히 애플카와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발표할 거고, 애플카도 결국은 자율주행이거든요. 네. 전기차나 수소차에 아주 자연스럽게 자율주행 기능이 이제 탑재되는, 테슬라가 다른 어떤 완성차 기업들보다도 어마어마한 지금 밸류를 인정받는 건 전기차를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역량, 특히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역량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애플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에 이제 뒤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가 올해 연초에 잠깐 부각이 되면서 뭐 기아라든지 LG. 뭐 LG 뭐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내년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인텔에 인수한 모비라이를 상장시키겠다는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되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좀 움직일 수 있다. 최근에 팅크웨어라든지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텔레칩스라든지 해성 DS, 인포뱅크 뭐 이런 기업들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서 계속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명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특히 상반기 때 초반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보실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의견이 같아요. 저 내년 템버거 자율주행 술 먹으면 맨날 네. 너무 의견이 일치하면 잘 안 가던데. 미안한데 나도 자율주행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 이렇게 의견이 일치되면 좀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모두가 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볼 때 맞아. 다른 방향을 아닌 봐야 경우가 되는데. 있거든. 근데 어쨌든 뭐 농담이고 업종의 사이클을 본다면 이제 소재단의 종목들, 하드웨어 기업들이 이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은 단순히 소프트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mm웨이브, 5G, 6G까지 이제 필요한 그런 산업이니까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도 이제 같이 깔려야 되니까 등치가 정말 크거든요. 네. 2차전지 소재가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을 한 이유는 관련된 종목들이 그냥 수십 개잖아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테마로 움직이기도 좋고 섹터별로 이제 전략을 짜기도 상당히 좀 좋았던 거거든요. 자율주행도 이제 그런 판이 깔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진짜로 자율주행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딱 정리해서 게임에서 하나, 자율주행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개 갖고 오셨나요? 네, 종목을 어떻게 딱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네, 네. 마치 짜고 치는 고수처럼 딱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종목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최고 수혜주. 저는 명실상부하게 이 종목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무조건 계좌에 담아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종목은 해성 DS. 작년 연말에 제가 어떤 종목 얘기했는지 아시죠? MC넥스. 제가 딱 요 즈음에 맞아요. 내년 1월 달에 여러분들 꼭 봐야 되는 종목 MC넥스. 2배 가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런데 진짜 2배 갔잖아요. 맞아요. 해성 DS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해성 DS는 실제로 지금 업황 사이클이 너무 좋고 반도체 기판 쪽도 지금 엄청나게 호황이잖아요. 최근에 뭐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도 기판 때문이거든요. 네. 이 해성 DS를 여러분들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매출의 거의 30% 이상이 또 반도체 기판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FCBGA 기판 투자와 관련된 수혜를 가장 좀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해성 DS고 실제로 이 FCPJ 기판은 뭐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 속에서도 부각이 될 수 있고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좀 만들어져 있는 단계다. 그리고 이제 매출이 가장 좀 큰 차량용 반도체 쪽, 리드 프레임이라든지 서브스트레이트 이쪽은 그야말로 지금 품귀 현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거의 1년치 계약을 다 해놓을 정도로 내년에 9월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모두 총동원해서 생산하는 걸 선주문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실적이 좋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매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고, 그리고 해성 DS가 몇 개월 전에 이제 5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설비 투자를 발표를 했어요. 사실 뭐 3자 배정 유정이나 이런 자본 조달할 필요도 없고 재무 구조가 워낙 탄탄한 회사고 1년에 막 500억, 600억씩 막 벌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현금이 되게 많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500억 그냥 투자해가지고 설비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설비 투자의 효과가 아마 내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해성 DS 일단 실적 되게 좋죠. 다른 기판 관련된 종목보다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자율주행 모멘텀 그리고 기판과 관련된 뭐 새로운 투자 이슈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 정말 현저하게 싸다. 5만 원 자리를 못 넘기고 지금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이 진짜 기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주가는 1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지만 내년 한 1월 달까지 한 7만 원 정도 수준, 그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땡깁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현금이 네. 많네 회사에. 현금도 많고 네. 이거 매년 영업이익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잘하면 거의 뭐 800억 후반, 1000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다 칩셋 미디어나 뭐 인포뱅크 이런 종목들을 다 생각들을 하시는데 진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은 MC넥스 같은 뭐 전장화 관련된 종목이나 또 방금 말씀드린 해성 DS 같은 종목이니까 지금은 좀 지루하게 움직여도 관심 있게 잘 보시면 한번 이런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진짜 무섭게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이클이 조만간 한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성 DS 땡깁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게임주. 사실 게임주는 최근에 좀 고점에서 다시 샀다가 네. 물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괜찮아요. 원래 주식은 좀 물리면서 하는 거예요. 맞아. 마이너스 한 네. 17 되는 거 아니야? 네, 물리는 마이너스 거 뭐. 10% 정도 되는데 네, 게임주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오를 때 5% 10% 오르지 않잖아요. 한번 가면 그냥 막 20% 30%도 움직이기 때문에 네. 10% 정도의 변동성은 삼성전자로 따져보면 한 1% 빠졌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종목의 스타일마다 사실 기계적으로 나는 마이너스 10%는 무조건 손절, 뭐 15%는 무조건 손절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방법은 썩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종목들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10% 빠진 거면 완전 멘붕이 오는 거지만 사실 게임주들이 10% 정도 빠지는 거는 뭐 그냥 의뢰 일어날 수 있는 그 뭐 단순한 가격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해온 게임주 어떤 거죠? 컴투스라는 종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컴투스.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종목에 컴투버스에 다들 탑승하셔야 돼요. 빨리 탑승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기회를 주고 있을 때 탑승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이제 뭐 대형주들 중에서는 펄어비스나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뭐 이런 종목들이 시총이 막 7조, 8조, 9조 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들은 뭐 알만한 분들은 다 알 텐데 컴투스는 아직 시가총액이 2조 원이 채 안 돼요.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NFT 게임 내년에 이제 서머너즈 워의 IP를 활용해서 서머너즈 클로니클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이 출시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모바일 MMORPG 시장을 개화시킨 기업이 바로 컴투스 게임빌이에요. NC가 아니에요? NC소프트는 모바일이 아니고 이제 온라인 게임이었잖아요. 이 모바일 시장은 컴투스 게임빌이 개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세계 시장에 나가가지고 그야말로 글로벌 히트를 한 기업도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가 최초였어요. 그런 대규모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블록체인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 서머너즈 워의 후속작인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게임을 내년 1분기 중에 출시를 할 거거든요. 사실 위메이드 미르4가 지금 1매출이 아직도 한 6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 내년에 출시가 되면 1매출이 한 8억 이상 나올 거라고 지금 다들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위메이드 시총이 지금 7조 넘어갔었잖아요. 맞아요. 컴투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조가 채 안 된다. 그냥 요것만 보더라도 한번 배팅할 수 있는 찬스다. 그리고 아까 우리 창진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컴투버스. 메타버스에 정말
필요한 모든 기업들을 투자를 다 해놨어요. 위직 스튜디오 컴투스가 인수하자마자 주가 5배 급등했잖아요. 맞아요. 위직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뭐 컨텐츠 기업들, 레몽레인이라는 뭐 이런 컨텐츠 기업들도 있고요. 투자해놓고 있는 기업들의 지분 가치가 조 단위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컴투버스에 대한 투자 모멘텀, 그리고 마곡 얘기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체이마 앵커가 마곡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컴투스가 들어갈 거거든요. 마곡의 땅을 이제 매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규모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한다. 맞아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많지 않아요. 마곡으로 이사가. 네, 그래서 마곡이 안 그래도 지금 땅값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걸 이제 평당 한 1,100만 원 정도에 지금 낙찰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메타버스 타운을 지금 만들 거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 게임주 중에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컴투스 내년까지 꼭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거의 그럼 시총 8조까지 보는 거예요? 그 정도는 좀 오바고요. 네, 네. 3조까지만 가도 일단은 3조. 뭐 중박은 되잖아요. 일단은 3조 정도까지 보고 뭐 만약에 진짜 서머너즈 크로니클이 진짜 어마어마한 흥행을 한다. 그럼 뭐 한 7조까지도 갈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컴투스 그리고 해성 DS로 네. 내년에 한번 성적표를 매겨보겠습니다. 1월 달에 잘 가면 다시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우리 김영희 매니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초긍정론자, 그리고 컴투버스를 타고 싶은, 자율주행차를 타고 싶은 김영희 매니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